디지털 한국어 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제16강입니다. 이번 강의는 XML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루시려면 XML을 작성하고, 그죠? 그리고 XML로 뭐 편집하고 그런 거를 실제 할 수 있는 에디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환경을 갖추는 거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XML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텍스트 에디터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떤 거를 활용하면 좋은지, 그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번 강의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앞서 14, 15강하고 비교하면, 되게 막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서,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례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XML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 관련된 내용 좀 쭉 한번 훑어보고요. 왜냐하면 에디터가 지금 웹에서 그러니까 웹에서 제공되는 무료 에디터 기준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해요. 물론 그것들이 다 뭔가 제공하는 기능은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뭐 층위 차이, 뭐 예를 들어서 XML을 다룬다고 했을 때 뭐 어떤 거는 더 나은데 XML만 다루는 건 아닐 테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XML 데이터를 다룬다는 거는 그거하고 연계한 다른 뭐 프로그래밍 언어도 같이 쓸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어떤 에디터를 쓸 건가는 사실은 어, 내가 해보면서 나한테 뭐가 맞는지, 내가 주로 다루는 어떤 기술 환경이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아, 이게 좋겠다라는 걸 사실 자기가 찾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대략적인 윤곽을 보여드린다는 차원에서 뭐 어떤 텍스트 에디터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 구체적이라기보다도 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에디터 두 개, EM 에디터와 그리고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강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XML 데이터와 텍스트 에디터. 음. 자, 텍스트 에디터란 무엇인가?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텍스트 에디터란 무엇인가? XML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XML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텍스트 에디터를 활용해야 한다. 자, 텍스트 에디터는 말 그대로예요.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에디트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겠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는 텍스트 파일을 편집, 관리,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간단한 메모를 작성하고 문서를 편집하고 소스 코드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텍스트 에디터는 텍스트, 소스 코드를 입력,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HTML, XML, CSS 등의 마크업 언어와 뭐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그죠? C++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저런 C 언어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 기반의 코드를 작성한다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포맷의 파일을 지원하는 게 뭐다? 바로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자, 그래서 코딩을 할 때도 사실은 뭐 텍스트 에디터를 많이 활용합니다. 텍스트 에디터를 데스크탑에 설치하고 아니면 뭐 웹 기반의 뭐 요즘에는 그런 리소스도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꼭 XML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텍스트 에디터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한다. 텍스트 에디터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XML만 다루시진 않을 테니까. 그죠? 여러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도 아마 다루게 되실 거고. 그리고 뭐 코딩도 하실 일이 있을 거고.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어떤 텍스트 에디터가 어, 좋은가, 나한테. 뭐 그런 거를 장기적으로 아마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OS에 설치해 놓은 텍스트 에디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전에 뭐 쓰던 거를 안 써서 지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돼서 뭔가 좋아진 게 있어서 또 새로 뭔가 설치해서 쓰기도 하고 계속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텍스트 에디터를 찾도록 하십시오. 네. 자, 대표적인 텍스트 에디터를 제가 좀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메모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텍스트 에디터긴 하죠. 네, 근데 텍스트 에디터로 다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모장은 그냥 메모장이지.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윈도우 OS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메모장이라는 거. 메모장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많아서 뭔가 엄청 전문적인 성격의 어떤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만지는, 그러니까 편집하는 작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냥 뭔가 잠깐 조작해야 되는 뭐가 있거나 할 때는 사실은 메모장을 많이 쓰죠. 네. 자, 메모장은 일반적인 플레인 텍스트 전용 편집기이다. 메모장으로 만든 파일들은 보통 .txt, 네, 확장자로 저장이 되고 태그나 스타일 같은 포맷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도스 환경에 쓰일 수 있는 시스템 파일 편집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준다. 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어떠한 종류의 포맷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자열을 웹페이지에서 복사해 와서 메모장이 아닌 다른 워드 프로세서에 붙이면 그 포맷과 인베디드 메타데이터는 텍스트와 함께 따라오며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웹사이트에 문자열을 메모장에 붙이고 메모장에서 다시 복사하면 메모장은 웹사이트에서 사용했던 그 텍스트, 그러니까 그 문자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포맷들을 모두 어떻게 제거해 준다. 자,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능 때문에 메모장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웹 같은 데서 뭔가 긁잖아요. 보통 우리가 컨트롤 C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컨트롤 C 한 거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HWP, 그러니까 한글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워드 문서를 작성할 때 그거를 컨트롤 V 그대로 하면은 텍스트만 이렇게 붙여넣기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자열에 같이 붙어 있던 그 어떤 그 데이터 포맷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 형식들도 그대로 같이 따라와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중간에 메모장을 열어서 메모장에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가 다시 메모장에 옮겨놓은 그거를 다시 컨트롤 C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컨트롤 V로 갖다 붙여넣기 하는 경우. 굉장히 보편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뭐 윈도우 OS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모장 어플리케이션이 어, 일종의 텍스트 편집기, 네,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노트패드 툭불. 네, 자, 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는 XML 데이터를 편집할 때 사용하기 좋은 부담 없는 편집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권해드릴 거예요. 네. 자, 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는 문서 편집기이자 소스 코드 편집기이다.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문서 편집기인 메모장에 견주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는 탭 편집을 제공하므로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열어서 편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메모장은 그냥 그 메모장 이렇게 열면은 그거 하나밖에 없죠. 거기서 뭔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메모장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뭔가 해야 되는데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는 탭 편집, 그러니까 탭이 다 있어요. 이렇게 탭 단위의 작업, 과업을 어, 그때그때 이렇게 탭을 선택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픈소스인 GPL 자유 소프트웨어로 배포된다. 네. 이 프로젝트는 뭐뭐뭐 이렇다. 그 뒤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뭐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어, 이게 이제 뭐 프리 오픈 소스와 관련해서 되게 또 유명한 사례이기도 한데, 뭐 그런 거를 이해하면 뭐 좋겠죠, 그죠?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활용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 너무 많은 내용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뭐다? 부담 없는 편집기다. 네, 무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XML 데이터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가 좋습니다. 근데 다른 거를 같이 사용한다? XML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어쨌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XML에 최적화된 에디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EM 에디터라고 하는 EM 에디터라고도 하고 뭐 M 에디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EM 에디터는 일본인 개발자가 발명한 텍스트 에디터로 범용적 성격의 XML 편집기다. 자, EM 에디터는 에무라 소프트의 에무라 유타카가 개발한 윈도우용 문서 편집기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하여 인증을 받은 EM 에디터 프로페셔널은 윈도우 비스타용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비스타. 이 프로그램은 모든 유니코드를 지원하며 구문강조 정규식 활용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편집, 그리고 확장 가능한 플러그인 매크로, 뭐 이런 다양한 것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사실상 전체 프로그램은 유니코드 응용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EM 에디터는 유니코드를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네. 자, 원래 이 EM 에디터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전에 유료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무료 버전. 그러니까 개인 사용자의 제한을 한 개인 사용자 버전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 같은 데서 XML 데이터를 쓰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그 경우는 당연히 개인용 버전을 쓸 수는 없고 회사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무료용 버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EM 에디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옥시젠이라는 게 있어요. 옥시젠. 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극강의 XML 에디터예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한동안 이 옥시젠을 썼었는데, 근데 이게 어, 좀 부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료입니다. 네, 이게 유료 소프트웨어라서 유료 편집기라서 꾸준히 사실은 뭔가 비용을 지불할 만한 입장이 되면은 사실 쓸 수 있겠죠. 그만큼 돈을 내고 쓰면 되는데, XML 데이터를 다루는 게 늘상 내가 해야 될 업무인 사람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꼭 그게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늘 XML 데이터를 뭐 일주일 중에 5일 이상, 나흘 이상 그걸 다뤄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돈을 내고 쓸만한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때그때 XML 데이터를 그냥 막 그렇게 길게 이어서 다루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어, 틈틈이 다뤄야 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XML 데이터만을 다루기 위한 편집기를 돈을 내고 쓴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내가 속한 조직이나 회사에서 사주면 부담 없이 쓰겠지만 어쨌든 그게 좀 어,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 옥시젠은 유료 편집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을 많이 제공해요. 그래서 유료, 무료를 떠나서 그냥 XML에 최적화된 편집기를 추천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옥시젠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옥시젠은 XML 편집에 특화된 에디터다. XSD를 포함한 다양한 스키마 포맷을 지원하며 스키마 구조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고 스키마 포맷의 변환을 지원한다. 제공된 스키마에 맞춰 XML 작성을 지원한다. 스키마를 지정해 두면 XML 태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후보 리스트가 나와 편집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네. 뭔가 내가 막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추천을 이렇게 해줘. 여기 들어갈 게 이런 것들인데 그럼 그중에 딱 선택을 하는 거. 그런 기능도 제공해 준다. 네, 어쨌든 그 정도로 네, 옥시젠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약간 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
XML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XML 데이터를 만들고 편집하는 데 최적화된 편집기들이라면 지금 이 서블라임 텍스트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XML을 다루는 데 유용한 그런 편집기라기보다도 마크업 언어를 지원하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유틸리티 성격의 소스 코드 편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에 부합되는. 네. 자, 서브라임 텍스트는 파이썬 API용으로 작성된 크로스 플랫폼 소스 코드 편집기다.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크업 언어를 네이티브로 지원하며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따라서 커뮤니티에서 제작 유지 관리하는 플러그인을 사용해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며 뭐 여러 가지 그죠? 기능들이 쭉 나오죠, 그죠? 저런 기능들을 포함한다. 네. 그래서 무료 평가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사실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어, 소스 코드 편집, 그러니까 에디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거를 쓰고 계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여러 가지 뭐 마크업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한 뭐 에디팅 작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소스 코드 편집기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편집기이자 소스 코드 편집기이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ID라고 합니다.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OS 리눅스용으로 개발한 소스 코드 편집기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요.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플러그인들도 있고, 네, 굉장히 유용한 게 많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를 쓰려면은, 어, 사실 그냥 단순히 뭐, 나 이 간단한 XML 데이터 좀 약간 이거 편집하고 싶은데, 라는 수준에서 쓰기에는 사실은 좀 무거운 게 이 I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XML 데이터에 최적화된 편집기들은 정말로 그냥 그 XML 데이터를 다루는 데만 목적을 두었을 때 활용이 용이한 것들이고요.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XML 데이터만 다루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XML 데이터를 다루는데 그 XML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싱 같은 거를 하기 위한 뭐 파이썬 코드도 같이 작성해야 되고 그죠? 네. 그게 아니면은 그 XML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 한다고 했을 때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작성해야 되고 뭐 어쨌든 그것과 연관해서 약간 개발과 관련된 그런 복합적인 과업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사실 이런 통합 개발 환경 IDE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인 거죠, 그죠? 네, 일반적인 텍스트 편집기하고 비교했을 때. 자, 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D,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뭐냐? 자, IDE는 통합된 개발 환경으로 개발자들을 위한 종합적 성격의 프로그래밍 도구 모음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는 한 가지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걸 쓰거든요. 네,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텍스트 에디터, 빌더, 그리고 디버거 보통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쓰는 게 아닌 거죠. 네. 코드 작성용 목적의 텍스트 에디터도 써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거 쓰다 보면은 그리고 그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드 실행을 위한 빌더도 뭔가 또 써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코드 작성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그때 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뭐 그런 걸 또 확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디버깅을 위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한 곳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네, 디지털 인문학의 고수가 되셔서 나중에 이 아이디를 활용한 어떤 연구 과업을 수행하시는 날이 오기를 네, 또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어, 이제 XML 데이터를 다루는 맥락에 입각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편집기가 뭐 층위는 다 달랐지만 어쨌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두 개를 이제 좀 권해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XML 데이터를 쓰신다고 할 때 저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겁니다. 자, EM 에디터가 첫 번째입니다. 자, EM 에디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XML 데이터 편집기의 대명사입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접속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뭐 우리가 만든 EM 에디터는 이런 거다. 소개도 돼 있고 그리고 구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버전은 프로페셔널 유료 버전입니다. 네. 1년 쓰는데 얼마? 40달러. 40달러면 지금 환율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 6만 원 정도 하려나?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 라이센스도 있어요. 380불을 지급하면 네. 평생 라이센스를 구할 수 있다. 네. 어쨌든 뭐 여기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나 뭐 확장 기능 이런 걸 쓸 수 있는지.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쭉 보시면 돼요. 친절하게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소개도 해놨고 어쨌든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나무 위키에 가면 또 이 텍스트 편집기와 관련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EM 에디터에 관해서 네. 뭐쭉 보면은 훌륭하다. 네. 기능이 압도적으로 좋다. 자, 이 부분이 재밌어요. 저기 빨갛게 표시된 부분 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제대로만 쓴다면 인문학 전공자들에게 대단히 편리한 텍스트 에디터다. 그죠? 이게 굉장히 시사점 있는 표현입니다. 왜 인문학 전공자들에게 그 강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네. 전문적인 개발자 입장에서 쓰기에는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근데 또 개발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쓸 거예요. XML을 직접 다루시는 분들은 XML 데이터 다루시는 분들은 이 에디터를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권해드리는 버전은 보다 무료 버전입니다. 네. EM 에디터 무료 버전을 쓰시면 되는데 뭐 어디 가시면 되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가시면 돼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홈페이지로 가셔서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어떻게 EM 에디터를 검색을 하시면은 네. 이게 잠시만요. 쇼핑 네. 검색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죠? 32비트, 64비트 무료 제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어떻게 네.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평가도 되게 좋아요, 그죠? 굉장히 좋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좋아요. 정말 가벼워서 고용량 테스트 파일도 잘 열립니다. 이게 뭐 좀 오래되긴 한 평점 리뷰인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XML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다루시려면은 방금 전에 알려드린 그 경로를 통해서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쓰고 있는 버전인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제 XML 문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작성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해 드릴
텍스트 편집기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네. 윈도우 기반 XML 데이터 편집기의 가성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료 편집기 치고는 굉장히 좋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싼데 좋다 이게 아니고 무료니까 사실 가성비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네, 뭐 기본적인 설명도 좀 나와 있고 근데 여기도 보면 왼쪽 탭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은 네,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고 그래서 버전별로 쭉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제공된 공개된 버전별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다 볼 수 있는데 제일 최신 버전이 8.6.2죠, 그죠? 네, 그래서 8.6.2를 선택을 하시면 또 이렇게 네, 다운로드 링크가 쭉 나와요. 그래서 자기 컴퓨팅 환경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도 나무 위키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미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텍스트 에디터라면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비주얼 스튜디오 네, 코드를 들지만 윈도우 OS 환경으로 한정한다면 뭐만 한 게 없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만 한 게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만큼 성능이 무료 편집기 치고 굉장히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알려드린 대로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로드 어, 이렇게 링크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니까 설치 그죠? 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에디터를 설치를 하셔서 쓰시면 돼요. 자,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아까 EM 에디터랑 약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XML, 자, XML 데이터 작성.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어, 데이터를 또는 문서를 그죠? 작성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번 강의는 네, 여러 가지 이제 텍스트 에디터들이 뭐가 있는지 XML을 다루기 위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EM 에디터 그리고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게 무료로 쓰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쓰시기에는 가장 최선의 편집기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